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로 딱 7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70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저물어가는 회색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다 타버린 재 같은 검은색이라고도 하겠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온통 무채색이었으니까요. 오로지 나 혼자는 아니었던 43년. 강산이 4번이나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한 남자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밖에서는 호인 소리를 들었지만 현관문만 닫고 들어오면 왕처럼 군림했죠. 은퇴 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 24시간 거실 소파는 남편의 옥좌였고 저는 그 주변을 맴도는 시녀였습니다. 삼시세끼 밥상을 차리고 과일을 깎아 대령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그런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었어요. 바로 지독한 침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흐르는 소리라고는 TV 뉴스 소리와 제 한숨 소리, 그리고 남편이 물, 밥하고 던지는 단어 몇 개가 전부였죠.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해도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말을 건네도 그 사람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치 제가 그 집에 있는 낡은 장롱이나 냉장고처럼 있으니까 쓰는 물건 취급을 받는 기분.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비참함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요? 다들 출가해서 자기 살기 바쁘죠. 가끔 전화해서 엄마 별일 없지? 아빠 비위 좀 잘 맞춰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묘비명에는 뭐라고 적힐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평생 밥만 하다가 잠들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황혼 이혼.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다 늙어서 주책이다. 그 나이에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남편 죽으면 연금 나오는데 좀만 참지. 하지만 저는 연금보다 남들의 시선보다 김영숙이라는 제 이름 석자가 더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43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10평 남짓한 원룸으로 이사 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떠나고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던 붉은 노을을 보며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무서워서였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챙기는 삶만 살다가 막상 나 자신만 챙기면 되는 자유가 주어지니 그게 너무 낯설고 공포스럽더라고요. 첫날 밤 너무 조용해서 귀가 윙윙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밥 달라고 하지 않는 아침, 내가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하루. 처음 한 달은 해방감에 젖어 늦잠도 자보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어봤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억지로 밥 한 술 뜨고 TV를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있다가 오후가 되면 마트에 가서 살 것도 없으면서 야채 코너를 서성이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강아지나 구경하다가 해가 지면 들어오는 살.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입안에 거미줄이 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입 밖으로 낸 소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마트. 계산원에게 한 인사 한마디뿐인 날도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웬 초라한 할머니 한 명이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고 입꼬리는 축 처져서. 아, 이러다 고독사 하는 거구나. 아무도 모르게 썩어가는 거구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시장을 다녀오는데
전봇대에 젖은 전단지 하나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붉은 글씨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의 청춘을 돌려드립니다. 외롭지 않은 여행, 묻지마 관광. 나이 불문, 신분 불문, 오직 즐거움만 가지고 오세요. 처음엔 콧방귀를 꼈습니다. 묻지마 관광. 뉴스에서 보던 그 불륜 여행? 늙어서 주책이지. 전단지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왔는데 밤새 그 전단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식탁 위에 펴놓고 돋보기 안경까지 쓰고 읽어봤어요. 참가비 8만 원에 교통비, 식사,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죠. 새로운 인연.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냉장고에 붙였다가 떼었다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저런 곳에 가도 될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하지만 토요일 아침 정막 강산 같은 집구석에 혼자 앉아있을 생각을 하니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한번 가보자. 아니면 말고.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 활기찼습니다. 어머님, 잘 결정하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 딱 한 자리 남았는데 운이 좋으시네요. 그 밝은 목소리에 홀린 듯 입금을 하고 나니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소풍 전날 초등학생처럼 설레기도 했어요. 옷장을 뒤져 제일 아끼는 며느리가 사줬지만 한 번도 입지 못했던 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화장대 깊숙이 박혀있던 립스틱도 꺼내 발라봤죠.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 약속 장소인 관광버스 앞은 이미 북새통이었습니다. 등산복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짙은 화장을 한 여인들, 왁자지껄 떠드는 아저씨들. 그 활기에 압도되어 저는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들 끼리끼리 아는 사이 같고 저만 외딴 섬처럼 덩그러니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냥 집에 갈까? 환불해달라고 할까? 망설이는데 가이드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님,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얼른 타세요. 오늘 아주 재밌을 겁니다. 등 떠밀려 올라탄 버스 안은 별천지였습니다. 아침 8시인데 벌써 조명이 번쩍이고 스피커에서는 빠른 트로트 음악이 쿵짝쿵짝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벌써부터 어깨춤을 추고 낯선 사람과 형님 동생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저는 맨 뒷자리 구석진 창가에 몸을 숨기듯 앉았습니다. 커튼을 반쯤 치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잘못 왔다. 나는 이런 곳이랑 안 어울려. 내 주제에 무슨 관광이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자리 비었나요? 나지막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한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등산복 차림의 다른 남자들과 달리 그분은 깔끔한 체크무늬 남방의 면바지를 입고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지금의 제 짝꿍이 된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그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더니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지는 관광버스에서 책이라니요. 그 이질적인 모습이 오히려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가이드의 진행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많이 시끄럽죠? 저도 처음이라. 적응이 잘 안 되네요. 그의 쑥스러운 미소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탁 풀렸습니다.
네, 저도 처음이에요. 친구분이랑 오셨어요? 아니요, 사별한 지 3년 됐는데.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 올 것 같아서 딸애가 억지로 보냈습니다. 근데 영 어색하네요. 사별. 그리고 3년. 그 짧은 단어 속에 담긴 그의 쓸쓸함이 제 이혼의 상처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 마치 우리 둘만의 보호막을 친 것처럼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남들은 춤추고 노래하느라 정신없는 그 시간에 우리는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 걱정, 그리고 혼자 먹는 저녁밥의 서글픔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그분은 전직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어쩐지 말씨가 곱고 점잖다했습니다. 영숙 씨, 이름이 참 고우십니다. 꼭 가을 국화 같아요. 43년 동안 야, 너 임자로만 불리던 제 이름이 그분의 입을 통해 나오니 마치 꽃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여행은 꿈결처럼 지나갔습니다. 도착한 계곡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지 않고 조용히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풍이 든 산을 바라보며 그분이 읊어주신 시 한 구절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분의 목소리가 계곡 물소리와 섞여 제 가슴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묻지마 관광의 규칙이기도 했고 저도 용기가 없었거든요. 이런 만남이 지속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일까 하는 자격지심 때문이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일주일 내내 알아누웠습니다. 몸살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어요. 최 선생님의 목소리, 그분의 따뜻한 눈빛, 건네주던 믹스 커피의 온기. 그 모든 게 자꾸만 떠올라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보자. 혹시라도 그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여행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최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갔어요. 그런데 여행을 거듭할수록 제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더군요. 몇 번 봤다고 이제는 친해진 언니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영수가 여기서는 그렇게 얌전 빼고 있으면 안 돼. 좀 더 화려하게 입어. 남자들은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해. 나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봐. 그분과 다시 만나려면 눈에 띄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점점 과감해졌습니다. 시장에서 더 붉은 립스틱을 사고 반짝이가 달린 옷을 입고 문화센터 노래교실에 등록해서 유행하는 트로트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여행쯤 되니 저는 버스 복도에 나가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우는 소위 인기녀가 되어 있었어요. 다른 남자들의 시선도 즐겼습니다. 영숙 씨 오늘 죽이네. 완전 아가씨야. 나랑 짝꿍 합시다. 그 가벼운 칭찬들에 취해 40년 억눌렸던 길을 발산했습니다. 어떤 날은 박 사장이라는 분과 짝이 되어 하루 종일 팔짱을 끼고 다녔고 어떤 날은 김 회장이라는 분과 듀엣곡을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거울을 보면 광대분장을 한 슬픈 피에로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내가 아닌데. 최 선생님은 이런 나를 보면 실망하시겠지? 화려해질수록 마음은 더 텅 비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7번째 여행, 그날은 남해 바다로 가는 코스였어요. 버스에 오르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체크무늬 남방, 단정한 머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만난 거죠. 그분도 저를 알아보고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셨어요.
하지만 금세 그분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2달 전에 수수한 김영숙이 아니었으니까요. 진한 화장, 파마머리, 화려한 원피스. 영숙 씨 맞으시죠? 많이 변하셨네요. 그분의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낯설어하는 말투였거든요. 네. 여기 다니다 보니 좀 적응이 돼서요. 우리는 어색하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화가 술술 풀리지 않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음악이 나오자 다른 남자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이, 영숙 씨 나와서 한 곡 뽑아야지. 분위기 메이커가 빠지면 쓰나. 저는 최 선생님 눈치를 보며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습관처럼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남행열차를 부르며 춤을 췄죠.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힐끗 쳐다본 최 선생님은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저분은 나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내 진심을 봐주셨던 분인데. 여행지에 도착해서 식사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최 선생님 식판을 들고 그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식사 같이 해요. 다른 남자들이 영숙 씨, 이리로 와요. 라고 불렀지만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왜 안 보이셨어요? 많이 기다렸는데. 그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사실 몇 번 오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더군요.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사람 같아서. 여기 분위기랑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영숙 씨가 자꾸 생각나서 오늘 큰맘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영숙 씨가 너무 인기인이 되셔서 제가 감히 곁에 있어도 되나 싶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이거 다 가짜예요. 그냥 외로워서 이렇게라도 하면 잊힐까봐 발버둥 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밥그릇 위로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말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2달 전 버스 안에서 느꼈던 그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영숙 씨, 울지 마세요. 저는 화려한 영숙 씨보다 제 시들을 들어주며 수줍게 웃던 그 영숙 씨가 더 좋습니다. 그냥 본래 모습대로 계셔주세요. 그게 제일 예쁩니다. 그날 오후 자유시간, 우리는 인파를 피해 바닷가 솔밭길을 걸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 부끄러워 카디건으로 몸을 감쌌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그리움, 혼자 지내며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까지. 영숙 씨, 우리 제안 하나 할까요? 무슨 제안이요? 우리 이제 이런 버스 말고 진짜 데이트합시다. 제가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싶고 좋은 영화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토요일 하루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보고 싶고 비 오는 날에도 보고 싶어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의 겨울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어찌 보면 가볍고 인위적인 만남의 장소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찾아낸 겁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정말 평범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첫 데이트는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시끄러운 버스가 아닌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만나니 그분이 더 멋져 보이더군요. 영숙 씨, 오늘 입은 옷 참 잘 어울려요. 그날 저는 화장을 옅게 하고 편안한 니트를 입고 나갔거든요.
우리는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나눠 먹으며 영화도 보고 공원을 산책하며 솜사탕도 사 먹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주책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난생 처음 해보는 소중한 추억들이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그분이 우산을 들고 저희 집 앞까지 마중 나오셨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3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우산을 들고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 어깨가 젖을까봐 자신의 어깨를 다 적시며 우산을 씌워주는 그 사람. 아,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내가 여자로서 존중받고 있구나. 7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랑의 참맛을 알게 된 겁니다. 물론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자식들에게 알리는 것도 겁이 났습니다. 나이 먹어서 노망났나 재산 노리고 만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영숙 씨,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따로 떨어져서 그리워하며 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합칩시다. 프러포즈였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도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지만 그 진심 어린 눈빛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은 생략하고 양가 자식들을 불러 식사를 하는 것으로 예를 갖췄습니다. 처음엔 떨떠름해하던 자식들도 우리가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인정해 주더군요. 엄마 얼굴이 폈네. 그렇게 좋아? 딸아이가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너무 좋다. 엄마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다. 지금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콩나물을 다듬고 된장찌개를 끓여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여보, 국물이 시원하네. 솜씨 최고야. 그 말 한마디에 밥상이 잔치상이 됩니다. 저녁에는 손잡고 동네 산책을 합니다. 가끔은 예전 추억을 떠올리며 웃기도 하죠. 그때 버스에서 당신 춤추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아유, 그 얘기 좀 그만해요. 부끄러워 죽겠네. 우리는 서로의 등 긁어줄 사람이 되어주고 아픈 무릎을 주물러줄 사람이 되어주며 늙어가고 있습니다. 70이라는 나이. 누군가는 끝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걸, 쭈글쭈글한 손을 맞잡아도 가슴은 뛸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 나이에 무슨 하며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울을 보고 한숨 쉬지 마세요. 방구석에 웅크려 외로움을 씹어 삼키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나가세요. 그게 꼭 묻지마 관광일 필요는 없습니다. 복지관이든 노래교실이든 공원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짝은, 여러분의 봄은 오지 않았을 뿐 어딘가에서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김영숙도 해냈습니다. 겁쟁이였던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기인 노을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뒤늦게 찾아온 사랑에 매일매일이 설레는 70살 소녀 김영숙이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최 선생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요즘, 하루하루가 기적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고 환경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외로움에 지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커플 앞으로도
알콩달콩 예쁘게 늙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더 행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